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6일 자정을 넘겨서요 1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야 시간에도요 여론조사 또 방금 전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경기신문이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녁 때 보도해드린 대로 PNR 여론조사 보고서하고요 상당히 흡사해요. 어떤 점에서 흡사하느냐, 윤석열 총장이 양자 대결에서 이긴다는 측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선택이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릴 것이 지난 9월 3일과 4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고발 사주 의혹이 나왔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 이런 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다자 구도가 됐든 양자 구도가 됐든 간에 결론 역선택은 확실하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NR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번 알렌서치 조사에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바로 뭐냐? 다자 구도에서 말이죠. 다자 구도에서 그냥 큰 흐름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대선 후보들의 서열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1등 자리를 홍준표 후보한테 내줬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가상적인 양자 대결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가상적인 양자 대결을 보면 PNR 이 여론조사 보고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렌서치아 보고서하고 똑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일단 이재명이를 리드하고 있어요. 사실 이낙연하고 비교하고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이거 뭐, 그래서 비교 의미는 없지만 일단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신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헷갈리잖아요.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만 제가, 그리고 홍준표와 이재명, 여기만 제가 분석할게요. 자, 먼저요,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우 윤석열이 이깁니다. 37대 34.3, 그래서 3.7%가 이겨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지난주에는 말이죠, 지난번 1차 조사 때는 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윤석열이 38.8, 그리고 이재명이 34.1, 그래서 4.7%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불과 2.7%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윤석열과 이낙연이는 어떻게 되느냐? 39.7대 33%, 한 6%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편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요즘 뜨잖아요. 그래서 홍준표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면 반대입니다. 홍준표와 이재명은 거꾸로 홍준표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35.2, 홍준표가 32.1이에요. 그래서 한 3% 정도 차이로 아주 급격히 추격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조사 대비해서는 지난번에 35.2 대 25.2, 10% 차이에서 불과 이제는 3% 차이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낙연과 홍준표, 당연히 이 홍준표가 지금 뭐 한 5% 정도 또 급상승해서 31.8 대 31.6, 0.2로 지금 홍준표가 아주 초박빙으로 추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재명과 유승민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게 이번 것만 말씀을 드리면 34.9 대 19입니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치고 올라와요. 그러나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승민과 이낙연이 마찬가지로 이낙연이가 이겨요. 30.9 대 20.0. 그 다음에 원희룡하고 비교하면 이재명이 35.9, 원희룡은 14.4 집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과 이낙연을 해도 져요. 그래서 지금 이 여당의 제일 센 주자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하나다. 그런데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5%대에서 한 2%대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만 양자 대결할 때 그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 대결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PNR 이 보고서 이걸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40.5 대 36.2,
그러니까 4.3% 차이로 지금 윤석열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7대 34, 3% 차이로 이번 알렌서치에서는 이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하고 4%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시기에 조사됐다. 물론 하나는 ARS로 했고 하나는 이제 RDD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 방법론의 차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조사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시점에서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3, 4%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아직도 1등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L 리포트의 경우는요. 홍준표하고 이재명하고 붙었을 때 이재명이가 이깁니다. 35.2 대 32.1. 그래서 이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홍준표하고 이낙연의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가 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낙연이는 앞으로 해서는요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양자 대결의 차이도 3, 4% 정도로 이 알렌서치하고 PNL에서 동일하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조금 쫓기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약간 빠지는 상황에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뭐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알렌서치의 경우에 이 국민의힘 안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과 홍준표 이 역선택을 어느 정도나 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알렌서치의 경우에 말이죠. 국민의힘 안에서 쭉 보면 국민의힘만 보면 윤석열이 1등이에요. 31. 그리고 2등이 홍준표 29.1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렌서치에서는 말이죠.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31, 홍준표 29는 PNR 보고서입니다. PNR 보고서. 아까 저녁에 나온 거.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알렌서치를 보면 홍준표가 1등이에요. 32.5, 윤석열이 29.1입니다. 3%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유시민이 푹 떨어져요. 9.6, 최재형 4.1, 계속 절반 쪽으로 떨어져요. 또 원희룡은 2.3. 그러니까 윤석열의 절반도 안 되죠. 9%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말이죠. 윤석열과 홍준표 이외에는 사실상 깊은 분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순화시켜서 윤석열과 홍준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그래서 1등 32.5, 2등 윤석열 29.1. 유승민 그래도 뭐 궁금하시니까 워낙 요새 윤석열을 때리고 있으니까 윤석열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승민까지만 9.6입니다. 최재형 4.1, 원희룡 2.4.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알렌서치의 경우에 윤석열과 홍준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딱 좁혔어요. 이제는 아까는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선수들 놓고 갖다 봤을 때 얘기고 국민의힘을 딱 압축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만 지지도 조사를 하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을 53.2, 홍준표를 27.2, 무려 26% 거의 그러니까요. 이 지표는 정확하게 이재명과 이낙연의 충청권 이 경선 결과하고 똑같아요. 54, 5% 대 26, 7%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를 배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알렌서치 지금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호남으로 딱 국한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역선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보면 말이죠. 알렌서치의 경우에는 홍준표가 무려 42.7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면 윤석열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4.9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배나 홍준표한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할 때 여당하고 야당하고 딱 붙으면 야당을 찍겠어요. 당연히 여론조사니까 이렇게 찍는 것이지 당연히 여당 찍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53%가 호남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딱 보면 윤석열이 14%를 줄어요. 자, 이거 40%가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만 딱 찍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투표했을 경우에는 27%가 나오는데 호남 지역에서 사람들이 딱 찍었을 때는 42%가 나와요.
무려 15%가 더 나와. 이 정도면 역선택의 양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알렌 서치의 경우에 말이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37.4%가 지지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이중대라고 볼 수 있는 열린민주당에서는 홍준표를 얼마나 많이 지지하느냐? 49.4%가 지지합니다. 예, 어마어마 지지하죠?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홍준표 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렌 서치의 경우에 홍준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총장하고 한 거의 28%, 30%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37.4, 49. 열린민주당 하면 이거를 나누면요 거의 40%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진보 세력의 지지율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의 경우에는요 40%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역선택을 허용했을 경우에 이 제대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3월 9일 투표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윤석열 총장과 홍준표의 경우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알렌 서치에서는 53대 27이잖아요. 근데 PNR 보고서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58이고 홍준표가 20이에요. 이걸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숫자가. 예, 거의 비슷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역선택의 이 한계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역선택을 왜 허용하면 안 되는지.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PNR 리포트에서요, PNR 여론조사에서 이 호남 지역의 역선택을 보면 아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이 13대 홍준표가 42 나왔잖아요. 근데 PNR 보고서를 보면요, 호남 지역에서 역선택을 즉 정권 호남이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건 본 겁니다. PNR 보고서에서는 전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이 국민들 중에서는요, 홍준표를 39, 윤석열은 4.8밖에 지지하네요. 그러니까 35%나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나느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느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알렌 서치의 경우에는 최소 53.2인데 그 다음에 PNR의 경우에는 58.9로 높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최소한도 52, 3%에서 그 이상 알파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이 과정에서는 역선택을 허용하면 제대로 된 정권 교체 세력의 표가 나오지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여론조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금 알렌 서치를 보고 굉장히 흥분했어요. 그래서 바로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이뤘다. 20대, 30대, 40대에서 상대 후보보다 평균 14%는 앞서고 호남에서도 앞서고 있고 전국 골고루 앞서고 있다. 충청 지역과 60대에서만 지고 있지만 확장성 면에서는 상대를 압도한다. 그리고 충청과 60대도 곧바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 지지율 50%를 목표로 뛰겠다. 질풍같이 달려나가겠다. 이재명 당할 사람은 홍준표 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조금 전에 홍준표 후보가 내놨습니다. 흥분할 만도 하죠. 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죠. 예. 뭐 역선택이든 어쨌든지 간에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요, 호남권 말고서 이 대구 호남권 말고서도요, 윤석열 총장보다 전부 다 우세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30.3, 경기 인천 30.8, 강원 제주 38.8, 부울경 33, 대구 경북 35.3 이렇게 지금 받아가지고요,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요, 딱 어디서만 이 홍준표를 이기고 있냐면 충청 대망로를 받고 있는 거죠. 세종, 충청, 그 다음에 대전. 그러니까 뭐 충청 남북도 하고 세종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홍준표에게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알렌서치 조사, 이 알렌서치가 그런대로 조금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예.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선택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한 주가 한 주에 다르게 역선택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 PNR의 경우에 39.0%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은 44.8%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예,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론조사를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현재 이 고발 사주 의혹 이게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가 오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분석한 이 보도 중에요, 제일 정확한 것, 제일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석은 권경의 변호사가 참여연대에 있다가 말하자면 탈진보 인사죠. 권경의 변호사가 분석한 내용도 조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엉터리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총장 작년 상황적으로 볼 때 이런 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조사를 뚝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요, 전혀 이러한 사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에 공식 접수된 바도 없고 또 회의에서도 거론될 수도 없다. 여기까지 지금 확인됐어요. 이 정도 확인했으면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정치 공작, 그리고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은 추미애가 작년 1년 내내 윤석열 총장을 괴롭힌 거, 이것만 보더라도 그 개연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월 3일하고 4월 8일 이 문건이 건네진 시점 두 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4.15 총선 불과 열흘 전쯤 되는데요, 일주일에서. 그때 말하자면 손준성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한테,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 후보죠, 텔레그램으로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 고발장을. 누구를 고발을 하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사람들 11명을 고발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웅은 이거를 갖다가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이것이 보도의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의 변호사가 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4월 3일은 MBC가 제보자 X를 중간에 끼고 3월 31일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가 총선에 개입할 의도로 유시민을 잡아놓겠다고 음모를 끼고 있었다고 하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지 딱 사흘 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쿠데타 프레임이 쫙 깔렸던 시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윤 총장이 야당에게 청부 고발을 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검언유착이라고 그래갖고 추미애가 난리를 칠 텐데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프레임을 쫙 짜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윤 총장도 똑같이 이 상황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점. 지난 3일날 맨 처음 입장을 밝힐 때 당신은 검찰 보복인사로 흉흉했고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요, 그때 말하자면 이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있었고 또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세를 거듭하고 있고, 추미애도 1차로 유시민이었기 공작을 벌였지만은 제보자 X의 제보로 탄로가 나니까 다시 수사정보정책관 손검사를 통해서 4월 3일 2차 청부 고발을 공작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정책관, 김웅 통합당 후보, 통합당 법률 지원으로 이어지는 이 경로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인 게 말이죠. 김웅 그때 후보로 뛰기 바쁘고 지금 뭐 그 당시 느닷없이 통합돼가지고 유승민 정당에 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졌는데 무슨 당내에 입지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당내 법률지원단은 누가 단장을 했었냐면 정점식 의원인데, 이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굳이 이렇게 고발 사주를 할 바에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친한 정점식 지원단장한테 바로 넘겨주지, 이 보안의 위험성이 있는 김웅까지 통해서 주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윤석열 캠프가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이 글씨체가 써 있었잖아요. 이 글씨 자체 분석했는데 이게 손준성 보냄의 글씨체가 본인의 글씨체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고발장, 그리고 손검사도 고발장 전달 사실도 없다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니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웅 의원도 제보를 받은 자료는 이거는 공익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청부고발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지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가 확인해 보니까 당 공식기구인 법률자문위원회도 공식 접수된 바도 없고 회의에서도 거론된 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면 이것이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정치 공작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권에서는 뭐라고 공격하느냐? 이 해당 이 고발장에 나온 최광욱 의원의 주민등록번호가 680324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틀린 주민등록번호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68년 5월 5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통합당이 최 의원을 고발한 다른 사건에서도 말이죠, 이 똑같은 680324 잘못된 번호를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 연장선상에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권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쭉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서 우선 맞지 않아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선 상황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전달자의 정체성이 과연 이러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을 벌일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냐, 선수냐. 김웅이 초보자잖아요. 후보인데. 예,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과 김웅과는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전혀 이 허무맹랑한 얘기니 근거를 대고 얘기하라. 예, 이 주장이 저는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좋은 뉴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